나? 어, 그냥 조금 놔주고요. 그러면 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제목은요. 제목, 진화론, 강의. 자, 주제 밑에 적을게요. 아, 또 안 보이는 게 지금 그러죠. 잠시만요. 이거 듣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잘 보일 것 같아. 진화론 주제, 불가능산 비율을 통해 살펴본 눈의 점진적 진화 과정과 그 원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입각해서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의 이 복잡한 눈의 구조는 진화의 산물이냐는 거지. 더 나은 방향으로만 진화를 할 리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살아남는 놈이 무조건 나은 쪽일 리는 없는데, 그냥 우연적으로, 진화는 우연의 산물이거든. 그러니 우연적으로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는 거야. 이 복잡한 구조. 오케이? 자, 그래서, 1문단.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다윈에서 나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인데요.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가적의 누적으로 생명체들이 형제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런데 나오죠.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눈과 같이 고차원적 생체 기관도 우연의 사물에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도 있다.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체 진화 과정을 불가능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고 불가능산에 치정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순히 뛰어오른 우연으로 이른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른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끊고 눈의 진화에 대한 의문에 답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불가능상 비유제시.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리처드 도킨스는 너희가 아는 책을 하나 썼죠? 무조건 압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 이기적 유전자예요.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썼어. 이기적 유전자는 뭐라고 이야기해?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진화를 한다. 뭐 이런 맥락이
잖아. 이기적인 유전자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 뭐 이런 맥락 하잖아. 그래서 자, 이 문답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진화 과정 시작 단계 불가능상의 밑자락.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 피부가 있다. 그 뒤에 오르막이 있고요. 시작해서 이제 오르막. 이번에는 빛의 강자를 포획하고 충격을 신경작용을 변화시키는 일을 당하는 강세포가 늘어나는 경우야. 그러나 있네요. 강세포 그 자체는 빛의 유무만 알려준다. 강세포는 빛의 유무만 알려주기 때문에 방향과 생태까지 감지하려면 안막이 있는 강세포가 필요하다. 강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이유는 밑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 뒤쪽에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또 나오죠.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 못한다. 여기까지 끊고. 선명한 상을 맺기 위해 빛의 유입구를 좁힌 바늘구멍 눈의 등장. 방금 이문단이었죠. 죄송해요. 자, 요거 3문단 끊고 적어야 되는 건데, 요렇게 화살표를 해버리세요. 3문단 끊는 데다가. 저는 잘라서, 음, 저는 잘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요. 여기는 끊고, 이 문단은 빛감지 세포에서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오목한 눈으로의 폭이 진화 단계. Sorry. 그러니까 눈은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 우연적으로 한 번 그래서 되진 않았다. 이거고. 자, 오목한 눈에 돌고래 상이 맺히는 상황.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이제 케이스를 제시합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목한 맘마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서 하나의 상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림 이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돌입상이지만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가며 불가능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상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을 겹쳐 보이게 해서 세상을 파악했을 거야. 그러면 딜레이가 걸리지. 우리가 저걸 받아들였을 때 딜레이가 걸리고 내 처리 속도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그걸 효율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눈에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지? 어. 그러니까 애초에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어서 걔를 겹치는 것보다는 한 장의 사진을 찍어서, 아니, 물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가장 나은 걸 픽하지만, 자, 픽하지만, 가장 나은 한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 사실. 그래서 사진 작가가 비싼 돈 받는 거잖아. 납득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싼 돈 받는 사진 작가의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전복이나 고동 눈처럼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족의 눈처럼 바늘구멍이 눈에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고요. 한 문단 아까 우리가 적었죠. Sorry. 자, 4문단. 근데 이거 좀 할만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죄송해요. 표정으로 말씀하시. 자, 그러나 나왔지.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빔 유입구가 좁아지면 유입량이 부족해서 밝을 때만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간섭을 일으켜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기도 해요.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회절 현상이 심해져 유입구를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 요런 걸 광작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빛의 유입량과 항의 선명도 사이에 사이의 sorry, 상충관계로 인한 바늘구멍 눈의 한계와 광자 경제학. 그래서 하나의 빛은 아니고 빛은 sorry,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된다. 빛의 굴절은 요때 일어나고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광자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광자 경제학의 난제 뭐였노 했더니 우리 요 부분이죠. 빛의 유입구를 덜 넓힌 뒤에 볼록 렌즈 수정체를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고 자,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창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율을 조절해서 초점을 맞춘다. 여기까지. 광자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한 얘들아, 내가 학교쌤이면 여기서 그거 낸다면 강자 경제학의 난제가 뭐냐 물어보고 싶어.
수정체 눈의 등장과 초점 조절 방식. 묘! 이래서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님들 뭔가 늦게 하는 느낌이구나. 음. 자, 필기합시다. 제가 지금 1학년 수업이라 가지고 지금 엄청 천천히 차근차근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고요. 못 썼으면 못 썼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1문단. 자, 이제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진화론자들이, 자, 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어, 진화론자들은, 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에 자연 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띄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애가 생겼다. 음. 고차원적 생체 기관, 우연의 산물이냐? 라는 거죠. 자, 그게 누구냐? 리처드 도킨스. 자, 얘는, 자,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 예시로 우리의 눈을 불가능산의 최정점으로 본다. 가장 꼭대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 말처럼 깎아내 절벽을 단순에 뛰어오르는 우연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등산이라는 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돌연변이라는 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특이한 놈이 등장을 했어. 그리고 그 특이한 놈이 살아남았어. 이거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특이한 놈이 완성형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냥 차근차근
유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는 거지. 얘는 이기적 유전자를 썼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등산 과정에, 예를 들면 이거야. 등산 과정에 최종점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거기 놔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력을 했을 것이고, 생명체 진화 과정에서 우리 눈으로 가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 그리고 생명체 진화 과정에서 우리 눈으로 가는 것은, 자, 우연으로, 우연의 누적으로 보는 거죠.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여러 번의 누적으로 보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 발생 자체를 한 번의 우연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연의 한 번으로는 불가능하다. 엄청나게 많은 우연이 누적이 돼야만 가능하다.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수없이 많은 생명체의 우연 중에 그 하나하나가 겹치면서 또 그 우연이 겹친 애들끼리 교배하고 그 우연이 또 겹치고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문단. 혹시 너무 생략해서 적은 것 같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자, 눈의 진화 과정을 이야기할 거야, 이제부터는. 눈의 진화 과정에서 자, 시작 단계를 불가능상 밑자락으로 보시고요. 자, 이 시작 단계에서 뭐가 있어?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자,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 피부. 얘들은 뭐만 가지고 있다고? 자, 빛의 존재 여부만 감지합니다. 자, 그리고 불가능산 밑에는 그랬어. 이제 오르막으로 넘어가죠. 오르막에서는 자, 이제 뭐가 있노 했더니 빛의 감자를 포획하고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강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 이 강세포, 빛의 강자포에 신경 자극으로 변화. 그런데 이 강세포는 자, 뭐만 해? 빛의 유무만 알려주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음, 암막이 있는 강세포가 등장해. 오르막에서 이제 계속 오르막 올라가고 있어.
이 안막이 있는 강세포가 있으면 빛의 방향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안막이 있는 강세포는 광세포 평면을 로 이루어진 평면을 구부리고 그 곡면 뒤쪽에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능선들. 자, 예를 들면 대합 갯지렁이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 으. 하지만 얘는 뭐를 못한다? 하나의 상이 형성되진 않는다. 더 3문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오목한 눈에 돌고래 상이 맺히는 상황. 자,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옴. 자, 어디로 들어와? 오목한 망막으로. 그러면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맺히고. 자, 그래서 하나의 상을 파악하지 못한다. 자, 요게 그림 1이죠. 자, 그리고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지만, 그래서, 그림 2는, 하나의 돌고래 상만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좁힘. 그래서 하나의 돌고래 상. 이 그림 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상하 뒤바뀐 도립상. 자, 얘가 그림이죠. 그리고 안막이 있는 강세포에서 이제 이 붓의 유입구를 좁혀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 바로 빛의 유입구를 좁힌 이 케이스는 앵무족의 전복, 고동
같은 경우는 빚의 유익구가 매우 좁아진 케이스. 그다음에 앵무족에는 완전한 바늘구멍이 나타나죠. 3문단. 이번에는 자, 뭐가 생겨나 빚의 유입량이 부족해서 뭐가 일어나? 빚의 유입구를 좁히면 밝을 때만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문제가 뭐야? 회저 형상. 회저 현상은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파동처럼 움직이는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 자, 이 회저 현상은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심화됩니다. 이, 어, 딜레이가 생기는군요. 음. 네? 네, 절 현상이 절. 해절라니? 해절라니? 저, 저 해절로 적은 거예요? 아, 저기, 뭐더라고? 글자가 그렇게 보이네요. 죄송해요. 뭐예요? 회절이에요. 음. 이제 이걸로 보면 괜찮은데 저걸로 보니까 또 그래 보이네. 네? 아직 화상 안 껐어요. 저 위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안막에 있는 강세포에서 빛의 유익부를 좁히는 걸 화살표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 자, 유익부를 넓힐 수도 없어. 왜 유입구를 넓힐 수가 없냐 했더니, 자, 유입구를 넓히면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쵸? 위에서 했었죠? 다음에 이번에는 좁게 하는 것도 힘들어. 얘는 왜? 해저 형상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광자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했죠. 자, 5문단.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애가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이죠. 인 수정체를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히고 수정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수정체 눈이죠. 그래서 얘가 빛의 유입구를 좁혔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빛의 유입구를 넓히고 난 다음에 수정체를 집어넣은 수정체 눈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화살표가 이렇게 빨리 안 되네.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볼록 렌즈 모양의 수정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 했더니, 자, 빛의 굴절을 통해 물체의 상을 선명하게 해줘. 하지만 여전히 이 수정체 난도 뭐는 일어나 뒤집힌 돌입상은 일어나. 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났고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불가능상의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거고요. 자, 아직 끝까지 가진 않았고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거 전부 다. 예를 들면 자, 어류나 파충류, 수정체 눈 이동으로 아이고, 기회가 많네. 위치 이동. 조류랑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 조절. 그래서 얘들아, 사람은 어느 방법을 쓰겠노?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거 하잖아. 라식하면 깎아내삐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방법 다 빛의 굴절율을 조절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죠.
됐나요? 네, 오늘 비문화 끝난 거죠?